이번 시간에는 그 확률적 추세, 스토캐스틱 트렌드를 뭐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이 비정상성을 갖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정상성을 갖게 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확률적 추세가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확률적 추세를 시계열이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특정 시계열이 이제 어떤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이제 연구자가 그 이미 실현된 어떤 시계열의 어떤 추세선을 보고서 이것은 그 어떤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통계적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 검정을 이용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통계적인 검정에서도 그 시계열이 어떤 확률적 추세를 이제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이제 뭐 좋은 거는, 가장 간편한 거는 뭐 그림을 그려보고서 과연 뭐 시계열이 확률 추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 시계열,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매크로2라고 하는 그 자료에서의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트렌드를 떠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세를 갖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게 스토캐스틱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은 이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로도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제일 쉬운 거는 이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 상관 계수들을 좀 계산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개의 그 오토 코릴레이션 그 상관 계수를 보면은 0.83으로 추정이 되어 있죠. 0.83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정확히 이제 1은 아니지만은 1에서 아주 먼 값도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요 눈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단위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로 가서 저희가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릴 것이고요. 데이터를 불러드릴 건데, 우리가 자주 쓰는 데이터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se macro 2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macro2 데이터 불러드릴 거고, 그리고 TS set을 이용해서 요게 타임 시리즈 변수인 거를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변수를 뭐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면은 그 일본의 GDP를 그 로그 변환을 하겠습니다. 로그 변환. 그래서 젠이고요. 로그 GDP 재팬을 로그해서 GDP 재팬 해서 로그 변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레이블 베리어블 로그 GDP 재팬 해서 로그 변환한 일본 GDP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레이블을 달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제 일본의 로고 변환된 이제 일본 GDP는 저희가 조금 이따 사용할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요 스토캐스틱 트렌드 확률적 추세죠. 확률적 추세가 있는지 점검을 이제 하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TS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하나 에 대한 추세선을 그려볼 건데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또 이 81년도, 80년도 정도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 이제 이런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그 오토콜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자기 상관계수가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것이고 렉스를 하셔가지고 예컨대 10기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요거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오토콜레이션 함수가 나오게 그 계산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generate라고 하고 요거를 AC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인플레이션의 오토콜레이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기부터는 1은 아닌데 1에 가까운 숫자가 있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이 오토콜레이션이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인플레이션의 오토콜레이션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요거를 리스트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오토콜레이션에서 이거 예컨대 1에서 10기까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1기는 0.83이고요. 2기는 0.76 이렇게 돼서 그 가장 근접하게 있는 1기의 오토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그 자기 상관계수가 0.83으로서 이게 뭐 정확하게 1은 아니지만은 1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요 인플레이션 변수가 요 변수가 혹시 단위근을 갖는 것은 아닌가? 갖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증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로 가서 어떤 검증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확률적 추세를 찾아내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앞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자기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문헌에서 혹은 연구에서 우리가 쓸 때는 눈으로 우리가 연구자가 이제 그 묘사한 이제 그런 방법만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제 통계적 검증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검증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키플러 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키플러라고 하는 검증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요. 식을 yt는 로 0 플러스 로 1 yt 마이너스 1 플러스 et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yt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의 시차 변수의 개수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요게 그 단위근을 갖게 되고요. 단위근을 갖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확률적 추세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설로서 로가 1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걸 놓고 대신 대립가설은 뭐냐면 보통 로 1이 이제 보통은 요게 뭐 1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무슨 1보다 작게 돼서 사실은 대립가설은 이제 로가 이제 1보다 작다고 우리가 놓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yt로 yt-로 돌려가지고 회귀 분석해서 로가 1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의 이제 그 확률적 추세를 그 검증하는 방법이 되는데 실제 검증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에서 양변에서 yt-를 일단 빼죠. yt-를 빼면은 yt- 빼면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은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설명하면은 요 식에서 양변에서 yt-를 일단 빼게 되면은 요 왼쪽 항은요 델타 yt가 되죠. 그 yt의 차분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yt-1을 뺐기 때문에 로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로 1 빼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델타 yt는 어떤 델타 0 플러스 델타 1의 yt-1 플러스 2t가 되고 요 델타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 1 빼기 1이 되고요. 만약에 로 1이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요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그래서 위 앞에 요 그 대립가설은 요 앞에 대립가설은 이제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로 1이 1이라는 얘기는 델타 yt를 yt-1의 회귀 분석했을 때 그때 개수가 0인지 여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 1이 1보다 작다는 이제 요 대립가설은 요게 로 1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델타 1은 요게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담고 있는 대로 추정하는 건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델타 yt와 y-t-1의 회귀 분석으로 바꿔서 뭐 기무가설은 델타는 0일 때, 요 yt- 개수가 델타는 0일 때, 그리고 대립가설은 델타가 1보다 작을 때의 경우로 우리가 놔두고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뭐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스테이터로 이제 이동해서 한번 요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위근 검정을 이제 해볼 건데요. 수행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회귀 분석을 할 거냐면 리그레션을 우리가 할 거고요. 리그레션을 할 거고 앞에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던 y 변수의 차분 변수가 나오고요. 차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서 배웠던 차분 변수 만드는 걸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차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인플레이션의 시차 변수 요거죠. 요거를 놓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회귀 분석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회귀 분석을 이렇게 해봤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과연 요 L의 인플레이션의 일기 시차 변수가 과연 0이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요건 0은 아니고 요 t 값을 봤을 때 스탠다드 에러를 고려한 t 값을 봤을 때 이게 지금 0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요 결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요 t 값을 가지고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시계열들이 이제 그 단위근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참조하는 요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포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건 다른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이제 이런 분포를 참조해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회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요 결과 가지고 이게 이제 단위근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판단 내리기는 어렵고 스테이터에 이제 그 단위근 검정이 이제 포함이 된 이런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를 가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어떤 시계열을 우리가 그려보고요. 그 시계열을 그려보고 눈으로 봤을 때 그 시계열이 어떤 확률적 추세를 이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그,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통계적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디키플로 검정을 지금 한 것이고요. 디키플로 검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그 개수를 보고서 이게 지금 이 시계열이 비정상 시계열,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 그런 시계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회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요 디키플로 검정을 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T 검정, T 값을 이용해서 검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양식 검정을 그러니까 이게 0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0인 것을 우리가 기무가설로 놔두고 0이 아니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놨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양식 검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위근 검정의 경우에는 이게 단측 검증이죠. 이게 사실은 그 양측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단측 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t 값이 이제 그 절대값이 큰 그러니까 t 값이 이제 음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가정했던 요 프로세스는 요 디키플러 검정은 이제 시계열이 이제 AR1 과정을 이제 따를 때를 우리 염두에 둔 건데 만약에 AR1 과정이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 이제 좀 더 ARP 과정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요거와는 약간 이제 다른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디키플러 검정을 바로 하지는 않고 요거를 이제 보완한 이제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식은 그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거하고 이제 유사한데 우리가 그 디키플러 검정을 할 때는 요 부분만 있었죠. 근데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검정은 그거에 그 델타 YT의 이제 차분값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것을 이제 포함시켰을 때 오그멘트를 시켰을 때 유니트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고 특히 이 모양을 추정한 다음에 이 델타 1이 0인지 혹은 0보다 작은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돼서 만약에 델타 1이 만약에 아주 큰 음수다, 큰 음수라고 하면은 이 y가 확률적 추세를 갖는다는 기무가설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주의할 점들은 요 우리가 계산한 t 값이 정규분포로 같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임계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임계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스테이터에서 계산해 주는 이제 임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로 이동해서 실습을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 플러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터 명령어는 뭐 간단합니다. 디플러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디플러. 그래서 디키플러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기본적인 이제 디키플러 검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디키플러 검정, 이렇게 쓸게요. 디키플러 검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요 추정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요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우리가 회계 분석 요 디키플러 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굉장히 마이너스 값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놔뒀을 때,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대립가설, 그 기무가설이 유니트를 갖고 있다는 기무가설이고 우리가 추정한 이 델타 1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1%의
이 크리티컬 밸류, 요 임계치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의 변수가 그러니까 이 유니트를 갖는다는 규모 가설을 이제 기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는 요거 그러면은 황주 추세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제한적인 모형의 검정이고 왜냐면은 요거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요게 AR1 과정을 따르는 AR1 과정을 따르는 과정을 따른다는 과정이죠. 따른다는 과정 하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만약에 ARP 과정 따르는 경우에는 요거 이제 오그멘티드 디키 플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DF라고 부르는데 오그멘티드 디키 플로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는 이제 D 플로라고 치시고요. D 플로라고 치시고 인플레이션 똑같은데 렉스라고 하는 이제 요거를 집어넣고요. 그 렉스 한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4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 테스트 스탯이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고요. 이게 마이너스 2.529인데요. 2.529인데 오그멘티드 디키 플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요 테스트 스탯이 마이너스 2.529이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음수이긴 하지만은 요 크리티컬 밸류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훨씬 크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값이 0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시계열이 유니트를 갖는다는 규모 가설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렉스 4까지 이 4기 시차까지 고려를 해 주는 경우에 요 결과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은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일본의 GDP, 일본의 GDP, 특히 우리가 일본의 로그 GDP죠. 로그 변화는 로그 GDP의 경우에도 우리가 단위근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위근 검정. 그래서 다양하게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보고요. 로그 GDP 재팬 요거였죠.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요거는 이제 뭐 추세가 있다는 거는 분명한데 여기 뭐 디터미니스틱한 트렌드인지 스토캐스틱 트렌드인지 뭐 딱히 구분은 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어떤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키 플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디키 플로 쓰고 로그 GDP 재팬 이렇게 쓰고요. 물론 렉스를 우리 0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디키 플로 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디키 플로 검정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그냥 AR1 프로세스죠. 요게 만약에 AR1인 경우를 가정하고 디키 플로 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 일본의 로그 GDP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규모가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요 AR1 과정을 가정하고 디키 플로 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게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의 경우처럼 한번 렉을 한 4 정도까지 줘서 한번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키 플로고요. 그다음에 로그 GDP 재팬 하고요. 렉스를 4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오그멘티드 디키 플로 검정을 이제 했는데 이거 테스트 셋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요 다른 1%부터 10%까지의 어떤 크리티컬 밸류 요 인게치드보다도 훨씬 작죠. 그러니까
요 우리가 4까지 집어넣고서 단위근 검정을 해도 이게 이제 기각이 좀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눈으로 보기에도 명확한 트렌드를 가지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요 대립가설,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우리가 확률적 추세, 단위근이죠. 단위근을 갖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모형이었고,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은 뭐였냐면은 이게 뭐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 예. 근데 이건데 사실은 요게 아니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면서 트렌드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트렌드 스테이셔너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트렌드가 있고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어떤 확정적인 추세가 있고 그 추세 주변으로 정상성을 갖는다. 뭐 이런 것이 대립가설이라고 치면은 조금 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일본의 GDP, 로그 변화된 일본의 GDP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의 그런 추세하고도 사실은 이게 대립가설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디키플로라고 놓고 로그 GDP 재팬 하고요. 그다음 렉스는 저 그대로 4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옵션을 대립가설의 트렌드 스테이셔너리를 집어넣는다 하면 트렌드라는 옵션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옵션을 넣어주고 다시 오그멘트 디키플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트렌드가 컨트롤이 되면서 요 디키플로 검정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일본의 로그 변환된 GDP 경우에도 테스트셋이 지금 0에 가깝죠. 그리고 이런 1%에서 10% 정도의 인계치와 비교해 봐도 이게 훨씬 크죠.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일본의 로그 변환된 GDP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확률적 추세를 갖게 되고 특별하게 대립가설은 뭐였냐면은 어떤 트렌드 스테이셔너리한 그런 시기열을 갖는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하는 기무 대립가설 하에서 그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로그 변환된 GDP 같은 경우에도 이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것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료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율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로그 변환된 GDP 같은 경우가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눈으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디키플로 검정하고 오그멘트 디키플로 검정을 이용해서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